천대받던 미물에 위대한 충성 거지와 강아지의 눈물겨운 의리, 물질이 풍요로운 세상이라지만 사람보다 더 깊은 신혜를 지닌 존재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길가에 버려진 보잘것없는 강아지 한 마리와 자신의 한 끼조차 버거웠던 떠돌이 거지가 나눈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우정에 관한 기록입니다. 노인은 자신이 얻어온 식어빠진 밥 한 덩이를 쪼개어 강아지에게 내주었고, 미물은 그 따뜻한 손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노인을 유일한 가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적 없는 들판에서 노인이 무도한 무례한들에게 둘러싸여 모진 매질과 수탈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 때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오직 한 존재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작디작은 강아지는 사나운 맹수처럼 달려들어 노인을 대신해 매를 맞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짖으며 온 마을을 뛰어다녀 구원병을 불러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밥 한 덩이의 은혜를 목숨을 걸고 갚아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겉으로만 충성, 총생을 외치는 인간의 말보다 묵묵히 곁을 지키는 짐승의 눈빛이 더 진실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사람의 배신에 상처받기도 하셨을 여러분께 이 뭉클한 보온의 서사는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가장 높은 충성심, 그 감동의 순간을 지금 마주해 보십시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순천 깊은 산골짜기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드물고 바람조차 숨을 죽이며 지나가던 고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이 뚜렷하여 봄이면 꽃향기가 진동하고 여름이면 매미 소리가 요란했지만 겨울만 되면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쳐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몸을 웅크리고 긴 밤을 보냈지만 그런 온기조차 허락되지 않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낮은 곳, 무너져가는 담벼락 뒤에는 만복이라 불리는 떠돌이 사내가 작은 흙집을 지어 겨우 비바람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남의 집 문전성시를 이루며 밥을 얻어먹는 처지였으나 마음씨만큼은 누구보다 비단결 같아서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는 선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복이라 부르며 때로는 쥐심히 혀를 차기도 했고 때로는 남은 밥 한 덩이를 건네며 저마다의 인정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유독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동짓달 무렵, 만복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빈 깡통 하나를 손에 든 채 마을 어귀를 돌며 끼니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려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길을 걷는 그의 낡은 집시는 이미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손끝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렸습니다. 그럼에도 만복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오늘은 누가 따뜻한 숭늉이라도 한 사발 내어주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기대를 품고 눈길을 헤쳐나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비탈로 이어지는 외딴 길에 다다랐을 때 만복의 귀에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들려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센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다시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생명이 애처롭게 내뱉는 울음 섞인 비명이었습니다. 만복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고 길가에 버려진 낡은 가마니 뭉치 근처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작은 형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가만히 끝자락을 들추자 그곳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추위에 온몸을 사들사들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털은 이미 눈이 녹아 젖어버린 상태였고 얼어붙은 땅바닥에서 전해지는 냉기를 견디지 못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헐떡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복은 그 처량한 모습이 마치 자신의 고단한 신세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통증을 느끼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만복은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충청, 너도 어쩌다 이 추운 날 이런 곳에 버려져 모진 목숨을 이어가려 하는구나 라고 혼잣말을 내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 한 몸 건사하기도 벅차 하루 한 끼를 구걸하며 살아가는 형편의 이 작은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만복을 바라보며 맑은 눈망울에 눈물을 머금은 듯한 표정을 짓자 그는 도저히 녀석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만복은 자신의 낡고 해진 저고리 앞변을 풀어 헤치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강아지를 품 안 깊숙이 끌어안아 자신의 남은 체온으로 녀석의 몸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녀석의 작고 가냘픈 심장이 만복의 가슴에 맞닿아 희미하게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자 그는 묘한 책임감과 함께 생전 느껴보지 못한 따스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눈보라를 뚫고 서둘러 자신의 초라한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며 품속에 작은 생명이 부디 숨을 거두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한 만복은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멍석 위에 강아지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마당 구석에 모아두었던 마른 나뭇가지들을 긁어모아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눈이 매웠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씨를 살려 방바닥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며 녀석의 젖은 털을 거친 손바닥으로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궁이에서 전해지는 온기 덕분에 방 안은 조금씩 훈훈해졌고 강아지의 떨림도 점차 잦아들며 평온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품 안에서 소중히 간직해 두었던 주먹만한 찬밥 덩어리와 어두운 무조각 몇 개를 꺼내어 부엌 구석에 놓인 낡은 사발에 담고 따뜻한 물을 부어 말았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 비록 정승집 고기 반찬은 아니어도 내 정성이니 부디 맛있게 먹어주렴이라며 그는 강아지의 코끝에 사발을 가까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녀석은 잠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알을 삼키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만복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 번져나갔습니다. 강아지가 배를 채우고 나서 만복의 무릎 위로 올라와 꼬리를 살랑거리며 응석을 부리자 만복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이제부터 너와 나는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녀석의 털빛이 누르스름하고 복스러워 보여 누렁이라는 소박한 이름을 지어주었고 비록 이름 없는 떠돌이 사내와 버려진 강아지의 만남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천하의 그 어떤 귀족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지만 두 생명이 나누는 온기는 그 어떤 비단이불보다도 포근하게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고 맑은 햇살이 비치자 만복은 누렁이를 데리고 마을로 나섰으며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 다니던 그가 작은 강아지를 품고 나타나자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만보가 내 코가 석자인데 그 어린 짐승을 어찌 키우려 하느냐며
걱정 섞인 참견을 했지만 만복은 그저 허허 웃으며 녀석이 제 목숨의 은인이라도 되는 양소중이 대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장난을 치며 그의 뒤를 졸졸 따랐고 그 평화로운 광경은 삭막했던 마을 풍경에 작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만복은 구걸하며 얻은 밥짓거기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골라 누렁이에게 먼저 건넸고 자신은 물에만 찬밥으로 배를 채우면서도 녀석이 잘 먹는 모습만 보면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때로는 장터 근처에서 장사꾼들이 던져주는 고기 뼈다귀 하나를 얻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은 듯 기뻐하며 누렁이 앞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누렁이 역시 만복의 마음을 아는지 그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고 멀리서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제일 먼저 달려나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어느덧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 다시금 낙엽이 지는 가을이 찾아왔으며 그 사이 누렁이는 어느새 만복의 허리춤까지 닿을 정도로 늠름하고 건강한 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녀석의 털은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고 그 눈망울은 주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충성심으로 가득 차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할 정도였습니다. 만복은 비록 여전히 가난한 처지였지만 누렁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루하루가 보람차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만복과 누렁이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누렁이는 마을의 푸친 일에도 앞장서며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는 마을의 명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밤이면 만복의 집 주변을 지키며 수상한 짐승이나 낯선 이의 접근을 경계했고 낮에는 만복을 따라다니며 그의 무거운 보따리를 대신 입으로 물어 옮겨주는 영특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존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갔고 가난한 초가집 안에서는 매일 밤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만복은 가끔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누렁아, 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 외로운 세상을 어찌 버텼을까 싶구나 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곤 했고 누렁이는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멍멍 짖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추운 밤을 이겨냈고 서로의 눈빛을 보며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길지 몰라도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들 속에서도 만복은 마음 한구석에 늘 미안함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능력이 없어 누렁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추운 방에서 잠들게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그런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밝은 모습으로 그를 따랐지만 만복은 녀석을 볼 때마다 내가 조금만 더 부지런했다면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자책 섞인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평화로운 일상에도 조금씩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발단은 마을의 욕심쟁이 부자 김씨가 만복의 집 근처 땅을 차지하려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는 만복의 초가집이 마을의 미관을 해친다는 핑계로 그를 내쫓을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복이 누렁이를 이용해 아이들을 겁준다거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다는 근거 없는 헛소문을 퍼뜨려 만복의 입지를 좁히려 했었습니다. 만복은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지만 김 씨의 탐욕은 멈출 줄 몰랐고 마을의 분위기는 점차 만복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여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만복아, 요즘 김 씨가 너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으니 매사에 몸을 조심해야겠구나라고 말하며 마을 입구 정자나무 아래에서 만난 김영감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만복에게 충고를 건넸습니다. 김영감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분이었기에 그의 조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이었으며 만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상관없었지만 만약 자신이 잘못되어 홀로 남겨질 누렁이를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누렁이를 꼭 끌어안은 채 누렁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속삭이며 녀석의 젖은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었습니다. 누렁이는 주인의 불안한 마음을 감지했는지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만복의 손바닥을 핥아주었고 그 따뜻한 혀의 감촉에 만복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차가운 소리가 내려앉아 가을이 깊어감을 알리고 있었고 다가올 겨울이 예전처럼 평온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만복의 한숨이 어두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누렁이의 밥그릇을 깨끗이 씻고 그동안 정성껏 모아두었던 말린 나물과 보리밥을 정성스럽게 섞어 누렁이에게 가장 맛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신나게 꼬리를 치며 밥을 먹었지만 만복은 입맛이 없어 숭늉 한 모금으로 허기를 달래며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비록 힘도 없고 돈도 없는 처지였지만 누렁이와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달리 차가워진 것을 느끼면서도 만복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누렁이와 함께 산에 올라 땔감을 줍고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렁이는 산에서 토끼를 쫓으며 즐겁게 뛰어놀기도 했고 만복이 힘들어서 바위에 걸터 앉아 쉴 때면 어김없이 곁으로 다가와 턱을 괴고 누워 주인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복은 그래, 네가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며 다시금 기운을 차려 일어나 맷감 더미를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옮겼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고 급기야는 만복이 누렁이를 시켜 자신의 닭을 물어 죽였다는 거짓 누명까지 씌우며 마을 회의에 만복을 불러내어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마을 사람들도 김 씨의 권세에 눌려 선뜻 만복의 편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누렁이는 마을 회관 밖에서 주인인 만복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고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주인을 향한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복은 땅바닥만 보며 걷다가 대문 앞에 이르러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으며 누렁이는 그런 주인의 곁을 지키며 슬픈 울음소리를 내어 마을 전체가 그 애처로운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들을 외면하고 모진 바람이 불어닥칠지라도 만복과 누렁이는 서로를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이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로 굳게 약속하며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 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긴장감과
슬픔이 교차하는 가운데 마무리가 되며 이들의 앞날에 더 큰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며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찬바람이 더욱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 아침, 만복의 초가집 마당에는 밤새 내린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세상이 온통 차가운 은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만복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누렁이의 털을 정성스럽게 빗겨주며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을 회의에서 있었던 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아 그의 가슴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만복은 누렁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 당분간은 마을 어귀로 나가지 말고 조용히 지내자꾸나라고 낮은 목소리로 누렁이에게 당부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마을의 부자 김 씨는 만복을 내쫓기 위한 계획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만복이 기르는 누렁이가 밤마다 마을의 가축을 위협한다는 헛소문을 더욱 조직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떠돌이놈이 기르는 짐승이 우리 집 닭을 벌써 3마리나 물어 죽였으니 이러다가는 우리 집 송아지까지 남아나지 않겠소라며 거짓으로 분노를 터뜨리며 선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눈치였지만 권세 있는 김 씨의 말을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었기에 점차 만복과 누렁이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나가 이제 마을에서는 만복이 마치 재앙이라도 몰고 온 사람인 양 취급받게 되었고 평화로웠던 마을 분위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복은 누렁이와 함께 산에서 택감을 한 짐 짊어지고 마을로 내려오던 중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자신을 보자마자 속닥거리던 말을 멈추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들으라는 듯이 저 흉측한 짐승 좀 보게나. 저놈이 조만간 우리 아이들까지 물어뜯으면 어쩔 거야라고 차갑게 쏘아붙이며 만복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누렁이는 주인의 슬픔을 느꼈는지 꼬리를 낮추고 만복의 다리 사이에 몸을 바짝 붙이며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만복은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였습니다. 김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복이 마을 사람들에게 얻어먹는 밥을 도둑질한 양식이라 매도하며 만복이 구걸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을 시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이 대문 앞에 서면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거지야. 도둑놈의 개를 데리고 당장 우리 마을에서 떠나라라고 소리를 질러댔고 인정 많던 할머니들조차 김 씨의 눈치를 보느라 밥 한 술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배고픔보다 더 아픈 것이 사람들의 차가워진 인심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텅 빈 깡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 누렁이와 함께 맹물로 배를 채우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누렁이는 배고픔의 기운이 없을 텐데도 만복의 손등을 정성껏 핥아주며 마치 괜찮다는 듯이 그를 위로했고 만복은 그런 누렁이를 보며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평소 만복을 아끼던 마을의 최고 어르신인 김 영감님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만복을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김 영감님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며 세상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닌 분으로 만복의 정직함과 누렁이의 영특함을 일찌감치 알아본 유일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만복이 누렁이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김영감님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만복의 거친 손을 잠시 동안 지그시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 하나에 만복은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기분을 느꼈고, 어르신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입술만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김 영감님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만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는 만복아, 지금 마을에 부는 바람은 예사 바람이 아니니 너는 매사에 몸을 낮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한다 라고 엄중하게 충고했습니다. 어르신은 김 씨의 탐욕이 극에 달해 만복을 해칠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에 동건공공 만복이 혹여나 억울한 일을 당할까봐 미리 경계의 말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한번 돌아서면 되돌리기 힘든 법이니 당분간은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고 누렁이와 함께 산속 깊은 곳으로 가서 지내는 것이 어떠냐는 어르신의 말씀에 만복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의 조언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복은 어둑어둑해진 마을길을 걸으며 김영감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 것일까? 그저 이 작은 생명 하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왜 이리도 가혹한가? 라고 소리 없이 외치며 만복은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코를 킁킁거리며 주변의 냄새를 맡다가 가끔씩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며 만복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복은 그런 누렁이를 보며 비록 세상 모두가 자신을 등질지라도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며 어두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잠자리에 들었으나 김 씨의 위협과 마을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누렁이 역시 평소답지 않게 예민해져서 작은 바람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대문 쪽을 향해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등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성거렸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만복은 누렁이를 자신의 품속으로 더 깊이 끌어당기며 체온을 나누었지만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누렁이의 눈빛만이 유일하게 만복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두 존재는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며 긴 밤을 견뎌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은 김 영감님의 충고대로 마을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히 끊고 오직 산속에서 나무를 캐거나 그루감을 줍는 일에만 전념하며 조용히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이는 시간을 피해 새벽 일찍 물을 길어왔고 사람들이 장터로 향하는 길목을 피해 험한 산길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만복이 보이지 않자 오히려 그가 산속에서 무언가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만복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김 씨는 저놈이 산신령께 제사라도 지내 우리 마을에 저주를 내리려는 모양이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악의로 물들여 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는 만복이 밤마다 누렁이와 함께 산 정상에 올라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낸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기정사실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만복의 집 근처에만 가도
귀신이 나온다며 겁을 먹고 도망쳤고, 마을의 청년들은 김씨의 늪에 빠져 만복의 집 담벼락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돌을 던지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만복은 무너진 담벼락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자신이 나서서 항의하면 오히려 누렁이가 위험해질까봐 묵묵히 오물을 치우고 돌을 골라내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렁이는 파손된 집의 흔적을 보며 화가 난 듯 털을 바짝 세웠지만 만복이 머리를 쓰다듬어주면 이내 진정하며 주인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어느덧 마을에서는 만복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그는 마치 살아있는 유령처럼 마을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김영감님은 가끔씩 만복의 집을 멀리서 지켜보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혀를 찼으나 이미 김씨의 선동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영감님은 만복에게 가끔 사람을 보내 쌀 한 대와 마른 반찬을 몰래 전달하며 끝까지 버텨야 한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니 결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전언을 보내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만복은 영감님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누렁이와 함께 이 모진 풍파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탐욕은 만복을 단순히 따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집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보물을 빼앗겠다는 헛된 망상으로까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만복이 거지를 가장하여 마을을 돌며 조만간 만복을 습격하여 그의 보따리를 뒤져볼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 거친 청년 몇 명을 매수하여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만복이 놈의 보따리만 뺏어오면 너희들에게도 큰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유혹하며 어두운 범죄의 공모자로 끌어들였습니다. 청년들은 술기운에 김씨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고 만복과 누렁이에게 닥칠 거대한 위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다가올 겨울을 나기 위해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 겨우살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으며 누렁이는 평소보다 더욱 경계심을 높여 누렁이는 산속을 헤매는 내내 만복에 앞서 나가 길을 살피고 수상한 소리가 들리면 즉시 만복의 옷자락을 물어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등 범상치 않은 영특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만복은 우리 누렁이가 요즘 따라 유독 기운이 넘치는구나. 너 덕분에 내가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일을 마칠 수 있겠다라며 녀석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누렁이의 눈빛에는 즐거움보다는 주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견하는 짐승의 본능과도 같았습니다. 마을의 저잣거리에서는 김씨의 사주를 받은 청년들이 만복의 동선을 파악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고 그들은 만복이 옆마을 제삿날에 밥을 얻으러 가는 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옆마을로 가는 길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넓은 들판과 울창한 숲을 지나야 했기에 그곳에서 만복을 습격하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씨는 만복이 가진 것이라곤 낡은 누더기와 누렁이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일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만복은 그저 평소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이웃 마을의 온정을 기대하며 짐을 챙기고 있었고 누렁이는 그 곁에서 연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불안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만복이 옆마을로 떠나기 직전 김영감님이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어
만복에게 쪽지 하나를 전했는데 그곳에는 절대로 혼자 가지 말고 늦기 전에 서둘러 돌아오라는 짧지만 강렬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영감님의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렸으나 굶주린 누렁이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어 영감님의 경고를 가슴 한편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누렁이의 목줄을 다시 한번 단단히 쥐고 누렁아, 오늘만 잘 다녀오면 너에게 맛있는 고기, 뼈다귀를 줄 수 있을 거야. 조금만 힘내자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순간 불어온 차가운 돌풍은 만복의 삿갓을 날려버릴 듯 강렬했고 그것은 마치 가지 말라는 신령님의 마지막 경고인 듯했습니다. 길을 나선 지 얼마 되지 않아 만복은 누군가 뒤에서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수풀 속으로 몸을 숨기는 그림자들을 발견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렁이는 이미 털을 꼿꼿이 세운 채 미행자들이 있는 방향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만복은 겁에 질려 발걸음을 재촉하며 넓은 들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은 사방이 트여 있어 숨을 곳도 없었지만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미행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대담해졌고 만복의 숨소리는 거칠어만 갔습니다. 누렁아, 조금만 더 빨리 뛰자. 저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려 하는 것 같아. 라고 소리치며 만복은 땀 범벅이 된 채 들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낡은 다리는 젊은 청년들의 빠른 발을 이겨내지 못했고 결국 들판 중앙에 위치한 커다란 고목 아래에서 김씨가 보낸 건달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습니다. 건달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만복의 앞길을 막아섰고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함이 가득하여 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보게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게라고 만복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차가운 웃음을 터뜨리며 만복의 보따리를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기세로 짖으며 건달들의 접근을 막아냈고 그 충직한 모습에 건달들도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때 건달 중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사내가 저 개새끼부터 처리해라. 그래야 보따리를 뺏을 수 있다라고 명령하자 건달들이 일제히 누렁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누렁이가 다칠까봐 온몸으로 녀석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누렁이는 오히려 만복을 뒤로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몽둥이 찜질을 견뎌내며 주인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누렁이의 몸에서는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고 녀석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절대로 만복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며 건달들의 다리를 물어뜯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만복은 울부짖으며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들판에는 오직 폭력의 소리와 만복의 비명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건달들의 무자비한 공격에 누렁이는 결국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고 만복 역시 그들의 발길질에 정신을 잃고 차가운 땅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건달들은 만복의 보따리를 샅샅이 뒤졌으나 그곳에서 나온 것이라곤 낡은 밥그릇과 누더기 옷가지뿐이라는 것을 알고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끼며 침을 뱉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씨 영감이 우리를 속였구먼. 보물은커녕 벼룩만 나오게 생겼어. 라며 투덜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들판에는
다시 적막함이 찾아왔으며 쓰러진 주인과 개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누렁이에 감겼던 눈이 서서히 떠지며 주인을 향한 마지막 남은 충성심이 녀석의 몸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부러진 다리를 끌며 정신을 잃은 만복의 얼굴을 핥아주었으나 만복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녀석은 주인이 죽은 줄 알고 하늘을 향해 슬프고 긴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멀리 마을까지 전해졌으며 그 소리에는 주인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간장을 녹일 듯 애처로웠습니다. 누렁이는 이대로 주인을 이곳에 두면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피 묻은 발자국이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았지만 누렁이는 멈추지 않았고 주인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어두운 들판을 가로질러 마을 사람들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늦게 들려오는 개의 처절한 울음소리에 하나둘씩 등불을 켜고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만복의 집 앞에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누렁이를 발견하고는 누렁이는 사람들의 옷자락을 물어당기며 자꾸만 들판 쪽을 가리켰고 그 눈빛이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여 사람들은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만복을 비난하던 사람들도 누렁이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으며 김영감님이 앞장서서 만복이가 위험에 처한 모양이니 모두 횃불을 들고 저 개를 따라가자라고 소리치자 마을 청년들이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누렁이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마을 사람들을 안내하며 자신이 쓰러졌던 들판의 고목 아래까지 이끌었으며 그곳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만복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탄식을 내뱉으며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복은 다행히 희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들것에 실어 마을로 옮기는 동안 누렁이가 보여준 믿기지 않는 충성심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숙연해졌습니다. 김영감님은 만복의 상처를 살피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저지른 짓을 이 미물인 개가 온몸으로 막아냈구나 라며 눈물을 흘리셨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은 만복을 가장 따뜻한 방에 눕히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으며 누렁이 역시 수의사를 불러 뼈를 맞추고 상처를 싸매어 주어 안정을 취하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만복과 누렁이에게 했던 모진 행동들을 반성하며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고 김씨의 거짓말에 속아 무고한 생명을 핍박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이렇게 제2부의 이야기는 큰 위기 속에서 피어난 누렁이의 숭고한 충성심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전환점을 맞이하며 끝이 나고 이제 만복과 누렁이에게 닥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동네 어귀에 자리 잡은 김영감님의 고택은 오랜 세월을 견뎌온 나무 냄새와 정갈하게 정돈된 마당이 어우러져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곳의 따뜻한 건너방에 누워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비로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머리맡에는 피투성이가 되었던 누렁이가 붕대를 감은 채 엎드려 있었는데 녀석은 자는 중에도 귀를 쫑긋거리며 주인의 작은 뒤척임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을 뻗어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라고
나지막하게 읊조렸고 녀석은 그 소리에 눈을 뜨고 꼬리를 살며시 흔들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그날 밤 들판에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을 속삭이며 저마다의 가슴 속에 맺힌 죄책감을 씻어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미물이 주인을 지키겠다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을 보니 우리 인간들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네 라고 말하며 한 아낙네가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은 김씨의 탐에 빠져 만복을 미워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동안 차가운 눈빛으로 만복을 대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소문은 이제 만복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따뜻한 위로의 말들로 바뀌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들판에서 만복을 습격했던 현장을 지나가던 한 어린아이가 풀숲에 떨어져 있던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여 김 영감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김씨 집안의 가문 문양이 선명하게 새겨진 은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김씨가 건달들에게 수고비로 주려다가 실수로 흘린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영감님은 그 물건을 조용히 살피며 욕심이 과하면 결국 제 발목을 잡는 법이지. 이제는 숨겨진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때가 되었구나 라고 읊조리며 김씨를 향한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감님은 마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 물건을 소중히 보관하며 만복이 기운을 차릴 때만을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범죄 증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색이 되어 집안을 서성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만복이 깨어나 사실을 말하면 자신이 마을에서 영영 매장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다시 한번 사람들을 매수해 만복이 정신이 나가 헛소리를 한다고 소문을 내려 획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렁이의 숭고한 충성심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김씨의 비열한 수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김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고립된 존재가 되어갔고 그가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만복은 김영감님의 정성어린 간호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기운을 차렸으며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는 누렁이를 보며 너는 내 목숨의 은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 라고 말하며 녀석의 상처난 다리를 조심스럽게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기분 좋은 듯 꼬리를 흔들며 화답했고 그들의 모습은 김영감님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쌀이나 달걀을 가져와 남몰래 마루 밑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만복은 자신을 비난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당당히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김영감님께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비록 가난한 거지이나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채 거짓 속에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렁이가 지켜준 이 목숨, 이제는 정의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나약함 대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만복의 손을 꼭 잡으며 장하다, 만복아. 네가 바로 서야 우리 마을의 흐트러진 인심도 다시 바로잡힐 수 있을 계다라고 격려하며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정기 모임을 소집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마을의 사냥꾼으로 일하는 박 씨는
그날 밤 들판 건너편 산기변에서 김 씨의 사주를 받은 건달들이 만복을 습격하는 장면을 목격했노라고 영감님을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에는 김 씨의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고 있었지만 피투성이가 된 누렁이가 마을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증언은 김 씨의 악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김 영감님은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으니 누구도 진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씨는 만복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으며, 만복은 그런 박 씨를 너그럽게 용서하며 오히려 용기를 내주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제는 김 씨가 만복의 집터를 빼앗기 위해 어떤 흉계들을 꾸몄는지까지 낱낱이 드러나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마을 장년들은 김 씨의 집 앞으로 몰려가 해명을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김 씨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같은 마을 사람을 죽이려 할 수 있느냐? 금수만도 못한 자가 우리 마을에 지도자 행세를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은 진실이 밝혀짐에 따라 거대한 분노의 물결이 일렁였고, 이는 곧 다가올 심판의 날을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무너진 담벼락을 보수하고 더러워진 방안을 정성껏 청소하며 마을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차분하게 이어갔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상처가 많이 아물어 예전처럼 씩씩하게 집 주변을 뛰어다녔고, 만복이 일하는 동안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흥을 돋우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만복의 집을 찾아와 만복아, 그동안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소문에 휘둘리지 않을게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으며, 만복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화해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온기가 가득 찼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이들의 따뜻한 화해 앞에선 힘을 쓰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김 영감님은 마을의 가장 큰 나무인 정자나무 아래에 멍석을 깔고 모든 마을 사람을 소집하여 이번 사건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포졸들에게 이끌려 굴욕적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으며, 그의 평소 거만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오직 비굴한 표정만이 얼굴에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누렁이와 함께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하게 정자나무 아래로 들어섰고,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영감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미물의 충성심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냥꾼 박 씨가 앞으로 나와 그날 밤에 참혹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아이가 주운 비단 주머니 속의 은가락지가 김 씨의 것임이 확인되자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끝까지 발뺌하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계속되는 증인들의 증언과 명확한 증거물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울며 애걸복걸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냉담한 반응은 그가 저지른 죄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김 씨의 추악한 민낯을 보며
침을 뱉거나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만복은 김 씨의 사죄를 듣고 잠시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온갖 수모와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기로 마음먹고 당신이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했으니 더 이상의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마을을 떠나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마십시오라고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만복의 고결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하였고 김 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포졸들의 손에 이끌려 마을 밖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을을 어지럽히던 악의 뿌리가 뽑히게 되었고 진실의 빛이 다시금 마을을 환하게 비추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정자나무 아래 모여 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며 만복과 누렁이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누렁이에게 가장 좋은 고기를 건네며 네가 우리 마을의 영웅이다. 앞으로는 우리가 너를 지켜주마라고 약속했고 누렁이는 기분이 좋은지 멍멍 짖으며 사람들의 품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만복은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눈시울이 붉어졌으며 자신이 지켜온 신의와 정직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으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잔치는 달이 뜰 때까지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오해를 풀고 다시 예전처럼 정을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자신의 집 툇마루에 앉아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온함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렁아,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생겼구나.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도 없고 도망칠 필요도 없단다라고 말하며 그는 누렁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지그시 감았으며 그들의 뒤로 비치는 은은한 달빛은 마치 하늘이 이들에게 내리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단했던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날, 같은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만복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이번 일을 겪으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이번에 그리고 진정한 충성심은 돈이나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누렁이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영감님은 만복의 집을 찾아와 만복아, 고난 뒤에 오는 평화가 가장 달콤한 법이니 이 밤을 충분히 즐기거라 라고 따뜻한 덕담을 건네며 그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으나 그 정적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이 아닌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깃든 포근한 안식의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복의 생활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는데 그는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보내주는 곡식과 찬거리 덕분에 끼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만복의 집을 방문하여 고장난 곳을 수리해주고 겨울을 날 돛감을 넉넉히 쌓아주어 만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누렁이는 이제 마을의 수호신 대접을 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들판을 누비고 밤에는 마을 어귀를 돌며 수상한 기척이 없는지 살피는 늠름한 모습을 보여주어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만복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마을의 완전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김 씨가 떠난 자리에는 그의 먼 친척이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그는 선대의 잘못을 사죄하는 의미로 자신의 토지 일부를 만복에게 기부하여 만복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복은 난생 처음 자신의 땅을 갖게 된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흙을 어루만졌고 내년 봄에는 이곳에 씨앗을 심어 누렁이와 함께 땀 흘려 일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 잠을 설칠 정도였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이 밭을 일구는 곁에서 흙장난을 치며 즐거워했고 그들의 일터에는 매일같이 즐거운 웃음소리와 활기찬 기운이 넘쳐 흘러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수학의 기쁨을 알아가는 만복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학교가 끝나면 너도 나도 만복의 집으로 달려와 누렁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으며 만복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교훈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단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거든. 이라고 말하는 만복의 목소리는 인자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누렁이의 귀를 만지며 그의 무용담을 듣고는 자신들도 커서 누렁이처럼 충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누렁이는 아이들의 손길이 귀찮을 법도 한데 인내심 있게 받아주며 마을의 든든한 맏형 같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어느덧 마을에는 만복과 누렁이의 이야기가 노래로 만들어져 이웃 마을까지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를 듣기 위해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마을은 전례 없는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의 정직한 성품과 누렁이의 전설적인 충성심에 감탄하며 그들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거나 기념사진을 찍고 싶어 했으나 만복은 겸손하게 거절하며 그저 지금의 평범한 행복에 만족해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누렁이가 없었더라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 테지요. 라며 모든 공을 누렁이에게 돌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충효와 의리의 상징적인 장소로 거듭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따뜻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만복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만복이 너야말로 우리 마을의 진정한 보배로구나. 네가 보여준 용서와 관용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단다라고 칭찬하며 그에게 마을의 자치회 위원직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사양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요청과 누렁이의 응원 섞인 짖음소리에 결국 수락하게 되었고 마을의 화합을 위해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갈등을 중재하고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에 헌신하며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서름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어진 지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위원이 된 주인을 따라 회의장에도 동행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대지에 생명이 움트는 봄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만복의 집 앞마당에는 지난해 심어둔 매화나무가 첫 꽃망울을 터뜨리며 향긋한 내음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누렁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봄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을 맡으며 다가올 농사 준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눈을 맞추며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누렁아, 올봄에는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자꾸나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고 누렁이는 꼬리를 세게 흔들어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의 우정은 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을 단단한 나무 뿌리처럼 깊게 자리 잡았으며 마을의 평화는 그 뿌리 위에서 화려하게 꽃 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둠이 걷히고 진실이 드러나며 주인공 만복과 누렁이가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들과 화합하는 희망찬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고난은 지나갔고 이제는 그들이 뿌린 선의의 씨앗이 결실을 맺는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듣는 이들은 이들의 승리에 안도감을 느끼며 깊어가는 밤, 만복과 누렁이가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마을의 평화로운 정경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평온의 씨앗을 심어주며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에는 봄을 알리는 연눈빛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활기찬 대화를 나누며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김영감님은 마을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만복의 낡은 초가집을 새로 지어주자는 제안을 정식으로 하셨고 마을의 건장한 청년들은 저마다 앞장서서 자신들의 솜씨를 발휘하겠다며 너도 나도 목소리를 높여 찬송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시기가 아닌 억울했던 이웃을 돕겠다는 순수한 열정과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으며 누렁이는 기분이 좋은지 사람들의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니며 꼬리를 힘차게 흔들어대어 분위기를 더욱 돋우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동안 만복이에게 큰 빚을 졌으니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네 라며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습니다. 영감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집단과 나무 기둥 그리고 흙을 가져오기로 약속하며 만복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은 이 모든 광경이 꿈만 같아 연신 눈시울을 붉히며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며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만복의 집 마당에는 일꾼들의 활기찬 기합 소리와 망치질 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으며 마을 청년들은 낡은 석가래를 걷어내고 튼튼한 소나무 기둥을 세우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어르신들은 옆에서 지풀꼬와 튼튼한 새끼줄을 만들고 지붕에 올릴 이형을 엮으며 노련한 솜씨를 뽐내셨고 아이들은 마당에 잡석을 골라내며 자신들도 힘을 보태겠다며 여기저기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공사 현장의 감독관이라도 된 양 늠름하게 서서 일꾼들의 움직임을 살폈고 가끔 멍멍 짖으며 응원을 보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일에 지친 사람들의 입가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집의 뼈대가 갖춰지자 마을 아낙네들은 깨끗한 황토와 짚을 섞어 벽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길은 마치 자기 집을 보수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세심하여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복은 뜨거운 볕 아래서 일하는 이웃들을 위해 시원한 우물물을 길어 나르고 수건을 챙겨주며 잠시도 쉬지 않고 움직였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그동안의 수심이 사라지고 희망찬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벽을 바르며 지난날 만복을 오해했던 미안함을 담소로 나누었고 서로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맺혔던 응어리를 풀어내는 귀중한 화해의 시간을 가졌으며 마을의 우정은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느덧 지붕 위에 노란 햇빛이 얹어지고 새하얀 창호지가 문틀에 발라지자 만복의 집은 이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새 집처럼 정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 마을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김영감님은 대문에 직접 쓴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붙여주시며 이 집에는 이제 복만 가득할 것이니 만보가 너는 누렁이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거라 라고 축복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만복은 새집의 툇마루에 앉아 누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흘러나오는 기쁨의 눈물을 닦았고 이웃들은 그런 만복을 둘러싸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그가 마을의 일원으로 다시 선 것을 뜨겁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집이 완공되자 마을 사람들은 집들이 겸 화합의 잔치를 열기 위해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와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풍성한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진동하고 갓 쪄낸 시루떡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으며 마을 곳곳에서는 잔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이웃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고 만복에게는 좋은 옷 한 벌씩을 선물하며 그가 앞으로 겪을 앞날에 탄탄대로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잔치 도중 마을의 한 청년이 나서서 지난날 김 씨의 사주를 받아 만복의 담벼락을 허물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사죄하자 만복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지나간 일은 모두 잊었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게라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만복의 깊은 인품에 다시 한번 감동했고 잘못을 저질렀던 다른 이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와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마을에 쌓였던 불신과 오해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렸습니다. 누렁이는 화해한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누비며 꼬리를 살랑거렸고 그 평화로운 모습은 마을이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났음을 상징하는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잔치의 열기는 조금씩 식어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가시지 않는 온기가 남아있었고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는 정화의 의미를 담아 깨끗한 청소를 마친 뒤 오색천을 둘러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김영감님은 마을의 전통에 따라 나쁜 기운을 쫓는 풍물패를 불러 집 주위를 돌게 하셨고 꽹과리와 장구 소리는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남아있던 시기와 질투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내 주었습니다. 만복은 풍물패를 따라 춤을 추며 그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답답함을 모두 털어버렸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며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빈손이 아니라 만복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떡꾸러미를 하나씩 들고 가며 만보가 내일 밭에서 보자구나 라는 따뜻한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대문 앞까지 나가 일일이 사람들을 배웅하며 그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고 누렁이는 주인의 곁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며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위엄을 보여주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았지만 만복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으며 이제는 이 마을이 자신의 진정한 고향이자 가족이라는 확신이 들어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난 조용한 밤, 만복은 새집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방바닥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렸고 방 안으로 스며드는 나무 타는 냄새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앞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이나 떠돌이 개들을 보면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언제나 개방하여 쉼터를 제공하겠노라고 스스로와 굳게 약속했습니다. 누렁이는
따뜻해진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누워 눈을 지그시 감았고, 만복은 그런 녀석의 배를 토닥이며 고생 많았다. 그러니 우리 누렁아, 이제는 우리 집에서 아무 걱정 없이 푹 자거라 라고 나지막하게 속삭이며 녀석을 다독였습니다. 마을의 밤은 깊어갔지만 만복의 집 창가에서는 은은한 등불빛이 새어나왔으며, 그것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등대처럼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며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이제 만복이도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라며 미소를 지었고, 만복의 집에서 시작된 평화의 기운은 마을 전체로 스며들어 모두가 평온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억울함은 풀렸고 상처는 아물었으며, 이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가득한 마을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정갈하고 아름답게 밤하늘 아래 펼쳐져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보다 늦게 눈을 떴으나 몸은 가벼웠고, 머리맡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누렁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가 흙을 일구고 씨를 뿌리는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누렁이가 동행하며 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을의 시끄러웠던 소문은 이제 전설 같은 미담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것이고, 만복과 누렁이의 우정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사랑의 본보기로 남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만복은 기지개를 켰습니다. 만복은 마당으로 나와 새집의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를 들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고,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붉은 해를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나를 믿어주는 이웃과 나를 지켜준 누렁이가 있으니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라고 되뇌며, 그는 마당 구석에 놓인 쟁기를 챙겨들고 들판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렁이는 앞서 달려나가 길을 안내하며 신나게 지저댔고, 그 소리는 잠자던 마을을 깨우는 희망의 전령사가 되어 온 들판에 울려 퍼지며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에서 만복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는 새참으로 가져온 주먹밥을 나누어 주기도 하며 그를 마을의 소중한 식구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만복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보람을 느꼈고, 누렁이는 밭두렁에 앉아 주인이 일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가끔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여유로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들의 성실한 모습에 감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농사 비법을 전수해 주기도 했으며, 만복은 그 배움을 소중히 여겨 가을에는 반드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이웃들과 나누겠노라며 더욱 열심히 흙을 일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름이 찾아오자 만복의 밭에는 푸른 싹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장관을 이루었고, 누렁이는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복의 곁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시원한 물이 있는 곳으로 주인을 인도하는 등 영특함을 뽐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시원한 정자나무 아래 모여 만복과 누렁이의 무용담을 들으며 자라났고, 그 이야기는 아이들의 정서에 깊이 박혀 장차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이 사라진 자리에 이해와 배려의 꽃이 만발하였으며, 만복과 누렁이는 그 꽃길을 걷는 마을의 가장 행복한 주인공으로 기억되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장마철이 다가와 비가 쏟아지는 날이면 만복은 마을의 배수로를 점검하며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누렁이는 비에 젖으면서도 주인의 뒤를 따르며 위험한 곳을 미리 알려주어 사고를 방지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마을 사람들은 저 누렁이는 하늘이 내린 영물이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 온 뒤 갠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면 만복과 누렁이는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 깨끗해진 세상을 감상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들의 평온한 모습은 마을의 안정을 상징하는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만복의 밭은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 만복의 농사를 도와주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복은 수확한 곡식의 절반을 떼어 마을에 홀로 사는 노인들과 가난한 집들에 나누어 주었으며, 이는 과거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그의 깊은 배려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의 선행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정으로 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너로구나라고 덕담을 건넸고, 만복은 그저 누렁이 덕분이라며 겸손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확을 마친 후 마을 사당에서는 풍년제와 함께 만복과 누렁이를 위한 감사의 제례가 열렸으며, 사람들은 정성껏 준비한 제물을 차려놓고 마을의 수호신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누렁이에게는 특별히 제작된 비단 목줄과 함께 넉넉한 고기 잔치상이 차려졌고, 녀석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자신의 노고를 보상받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김영감님은 제문에서 만복과 누렁이의 이름을 언급하며 이들의 의리가 우리 마을을 살렸으니 후손 만대까지 이 이야기를 전하라 라고 낭독하셨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절하며 마을의 영원한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엄숙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와 눈이 내리는 날이면 만복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누렁이와 함께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지나온 험난했던 시간들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누렁아, 작년 이맘때는 우리가 참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웃들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으니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말하며 그는 웃음 지었습니다. 누렁이는 구운 고구마를 맛있게 받아 먹으며 방 안의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는 두 존재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며 바깥의 추위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집 마당에 쌓인 하얀 눈은 이제 고립의 장벽이 아니라 세상을 깨끗하게 덮어주는 평화의 이불처럼 부드럽고 따사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만복의 집은 마을 사람 누구나 편하게 들러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으며, 그곳에서는 항상 웃음과 정겨운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방문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겪은 고난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었는지를 들려주며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누렁이는 손님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마을의 갈등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고, 만복과 누렁이가 보여준 진정한 충성과 의리는 마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끈이 되어주어 마을은 더욱 견고해지고 화목해졌습니다. 김영감님은 만복에게 가문의 갑오로 내려오던 낡은 서적 한 권을 선물하며 글을 배워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마을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거라라고 권유하셨고, 만복은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 학문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이 책을 읽는 곁에서 졸음을 참으며 자리를 지켰고, 가끔 만복이 어려운 구절에 막혀 한숨을 쉬면 코로 책장을 넘겨주는 장난을 쳐서 그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만복은 배움을 통해 지혜를 넓혀갔고, 그 지혜를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여 공정하고 어진 판단으로 마을 사람들의 무한한 신뢰를 받는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이제 만복과 누렁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존재는 마을 그 자체가 되었으며, 그들이 걷는 길마다 평화의 기운이 샘솟아보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했습니다. 만복은 매일 저녁 마을 어귀를 돌며 문단속을 확인하고 아픈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자애로운 순찰자가 되었고, 누렁이는 그의 발걸음에 맞춰 꼬리를 흔들며 마을의 밤을 지키는 듬직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마을에는 도둑이나 사고가 사라졌고,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진정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으며, 마을의 이름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은 정자나무 아래에 만복과 누렁이의 우애를 기리는 작은 돌탑을 쌓았으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겠다는 다짐을 새기며 마을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돌탑 위에는 누렁이를 닮은 작은 돌조각이 얹혀져 있었는데, 이는 마을의 영원한 평화를 수호하는 상징물이 되어 후손들에게 진정한 의리가 무엇인지를 묵묵히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만복은 그 돌탑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누렁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평화로운 발걸음을 옮겼으며,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이들의 행복한 앞날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어온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또다시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고, 마을은 이제 전국에서 으뜸가는 의로운 마을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만복과 누렁이의 이야기는 험한 산을 넘고 깊은 강을 건너 멀리 도성 사람들의 귀에까지 전해졌으며, 사람들은 진정한 충성심과 이웃 간의 정이 무엇인지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이 작은 산골 마을을 일부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누렁이를 닮은 돌탑 앞에는 언제나 이름 모를 이들이 두고 간 신선한 꽃과 열매가 놓여 있었고,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며 자신의 마음속에도 선한 의리의 씨앗 하나를 소중히 심어가곤 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화창한 오후, 만복은 마을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지어준 새집 햅마루 위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영락없는 마을 어른의 풍모를 풍겼지만, 그의 맑은 눈망울과 인자한 표정만큼은 예전 길가에서 누렁이를 처음 품에 안았던 그날의 순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곁에는 어느덧 노견이 된 누렁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으며, 녀석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주인에게 우리는 이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합니다라고 속삭이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만복의 귓가를 부드럽게 간지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이제 만복의 집을 자기 집 드나들 듯하며 신선한 채소와 갓 구운 전을 가져와 간마루 한 구석에 조용히 두고 가거나 만복의 낡은 옷가지를 챙겨가 깨끗이 빨아다 놓는 일을 일상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만복 어르신, 오늘 아침에 갓 단 상추가 아주 연하고 좋길래 좀 가져왔어요. 누렁이 주라고 고기 국물도 좀 챙겼으니 같이 맛있게 드세요. 라며 건네는 말 한마디에는 과거의 미안함을 넘어선 진심 어린 존경과 가족 같은 깊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만복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고,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따뜻한 풍경은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가끔 누렁이와 함께
예전 자신이 거지 생활을 하며 지냈던 마을 변두리의 옛 터를 찾아가 보곤 했는데 그곳에는 이제 자풀 대신 예쁜 야생화들이 가득 피어나 지나온 고난의 세월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누렁이에게 누렁아, 우리가 여기서 찬 밥덩이를 나누어 먹으며 추운 밤을 견디던 때를 기억하니라고 물으며 녀석의 귀 뒤를 부드럽게 긁어주었습니다. 누렁이는 마치 그 시절을 다 기억한다는 듯이 눈을 지그시 감고 만복의 손길에 몸을 맡겼으며 두 존재가 나누는 말없는 대화는 지나가는 바람조차 숨을 죽이고 경청할 만큼 깊고 숭고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너도 나도 만복의 집으로 달려와 한마루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 만복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단다. 여기 누렁이를 보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주인을 지킨 이 고귀한 마음이 우리 마을을 다시 살린 것이란다. 라고 만복이 차분하게 설명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누렁이의 상처 입었던 다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자신들도 커서 누렁이처럼 충직하고 용감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했고 그 순수한 약속들은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는 유례없는 풍년이 들어 논마다 황금 물결이 일렁였고 김 영감님은 마을의 모든 사람을 초대하여 만복의 집마당에서 성대한 가을 잔치를 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내놓았고 청년들은 산에 가서 맛 좋은 산나물과 고기를 구해와 잔치상을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만복은 잔치의 주인공으로 상석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으며 누렁이에겐 특별히 마련된 고기 반찬이 가득 담긴 커다란 사발이 제공되어 녀석도 주인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사람들은 꽹과리와 장구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만복 역시 이웃들의 권유에 못 이겨 자리에서 일어나 서툰 춤사위를 선보이며 잔치의 흥을 한층 돋우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것을 보니 우리 마음도 참 편안해진다 라며 즐거워했고 예전 만복을 비난했던 이들도 이제는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한 화해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잔치마당은 미움과 시기가 사라진 자리에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가득 찬 낙원과도 같았으며 그 평화로운 광경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 영감님은 잔치 막바지에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기쁨은 만복이의 인내와 누렁이의 충성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들의 공로를 높이 기리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영감님은 만복에게 마을의 대소사를 돌보는 자문 역할을 정식으로 부탁하셨고 만복은 겸손하게 수락하며 앞으로도 마을의 화합을 위해 자신의 남은 생을 바치겠노라고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만복을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인정했고 누렁이는 그 옆에서 늠름하게 지저대며 주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듯한 기특한 모습을 보여주어 모두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밤이 깊어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자 만복은 누렁이와 함께 조용한 마당에 앉아 하늘에 떠있는 크고 밝은 보름달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젖어들었습니다. 누렁아, 세상은 참으로 따뜻한 곳이구나.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런
축복 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그는 누렁이의 앞발을 소중히 맞잡았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의 품에 고개를 파묻고 안락함을 느꼈으며 두 존재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마치 하늘이 이들의 고귀한 인연을 축복하며 내리는 은총처럼 부드럽고 따사롭게 그들을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복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누렁이의 밥을 준비하며 소박하지만 규칙적인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으며 그의 몸가짐에서는 절제된 평온함과 감사의 기운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고 자신이 가진 작은 것들을 이웃과 나누는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채워나갔습니다. 누렁이는 만복이 마당을 쓸 때면 옆에서 빗자루를 물고 장난을 치거나 떨어진 나뭇잎을 한 곳으로 모으는 등 영특한 행동을 계속하여 보는 이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만복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돌아가며 아궁이에 넣을 택감을 넉넉히 실어다 주었고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새어들지 않게 문풍지를 새로 발라주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렁이와 나란히 누워 화로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밖에서 들려오는 거센 바람 소리를 안도감 속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렁아, 작년 겨울에는 우리가 길바닥에서 떨었지만 이제는 걱정 없구나. 이 모든 것이 너 덕분이다라고 만복이 속삭이면 누렁이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주인의 품으로 더 깊숙이 파고들어 깊은 신뢰를 표했습니다. 어느덧 만복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으로 소문이 나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거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와 만복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가는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바람이 지나가면 반드시 맑은 날이 오는 법이니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힘을 얻었고 누렁이는 찾아온 사람들의 손을 핥아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신비로운 위안의 존재가 되어 마을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누렁이가 기력이 다해 조용히 눈을 감던 날, 마을 전체는 슬픔에 잠겼으며 김 영감님을 비롯한 모든 주민이 만복의 집으로 모여 누렁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 입구 돌탑 곁에 누렁이를 정성스럽게 묻어주었고 그곳을 오가며 녀석이 보여주었던 충성심을 영원히 기억하겠노라고 굳게 맹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복은 슬펐지만 원망하지 않았으며 누렁이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조건 없는 사랑과 의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녀석이 남긴 유산인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데 더욱 매진하기로 결심하며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렁이가 떠난 후에도 만복은 매일 아침 돌탑을 찾아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녀석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거르지 않았으며 그의 정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돌탑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소중히 돌보았고 아이들은 돌탑 앞에 앉아 누렁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여전히 녀석과 소통하는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렁이는 비록 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충성심의 향기는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어주는 영원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으로 추대되어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끄는 어진 중재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서름과 고통을 잊지 않고
마을에 새로 들어온 외지인이나 가난한 이들을 먼저 찾아가 손을 내밀어 그들이 마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복의 헌신적인 태도를 보며 진정한 귀족은 태생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실에서 결정되는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마을은 날이 갈수록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어느 조용한 저녁, 만복은 툇마루에 홀로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았고, 비록 시작은 초라하고 고달팠으나 끝은 이처럼 아름답고 풍성함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누렁이는 없었지만 녀석의 체온이 여전히 무릎 위에 남아있는 듯한 따스함을 느꼈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한 녀석의 멍멍소리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화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잘 살았구나.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내 생에 가장 빛나는 보석이었단다. 라고 만복은 허공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며 평온한 안식의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마을의 저녁 공기는 밥 짓는 연기와 함께 구수하고 포근하게 대지를 덮어주었으며, 집집마다 새어나오는 불빛은 밤하늘의 별자리처럼 정답게 어우러져 마을의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만복은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깊은 잠을 청하려 했으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한 평온함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은은한 달빛은 만복의 평화로운 얼굴을 어루만져 주었고, 마을 전체를 휘감는 고요함은 마치 세상 모든 생명에게 내리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인자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은 만복과 누렁이의 전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비석을 세웠으며, 그곳에는 충성심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오직 진심 어린 사랑만이 기적을 만든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비석은 마을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고, 만복과 누렁이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이제 산골 마을은 육체적인 배고픔보다 마음의 배고픔을 더 경계하며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따뜻한 공동체의 모범으로 오래도록 남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자락에서 만복은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며 꿈속에서 어린 강아지 시절의 누렁이를 다시 만났고, 두 존재는 들판을 마음껏 뛰어놀며 영원한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고단했던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만복의 따뜻한 온기와 누렁이의 변치 않는 충성심이 깃들어 오늘 밤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아늑한 꿈을 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깊어가는 밤,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떠올리며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안식에 드시길 바라며, 이 충직한 누렁이와 어진 만복의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세상은 가끔 차갑고 냉정하게 느껴질지라도 누렁이와 만복처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역경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여러분의 곁에도 누렁이 같은 든든한 동반자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만복 같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기원하며, 이제는 편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이며, 산골 마을의 고요한 숨소리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시름을 잊고
깊고 달콤한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